나는 강호에 버려졌다. 그날 나는 협을 잃었다. 강호는 늘 협을 말합니다. 의리, 정의, 그리고 문파의 명예.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오래도록. 저는 둔한 제자였습니다. 검은 느렸고 눈치도 없었고 사형들처럼 번듯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만은 확신했습니다. 스승은 옳다. 문파는 정이다. 강호는 그래도 바르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대전의 촛불이 이상하게 많았습니다. 붉은 불빛이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장문이는 침묵했고 장로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금기를 엿봤다. 문파의 명예를 더럽혔다. 파문. 말은 짧았습니다. 결정도 빨랐습니다. 제 변명은 처음부터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비급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본 것뿐입니다. 정파의 인장, 그리고 그 옆에 찍힌 사파의 문장. 그걸 본 순간 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스승은 끝내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문을 나설게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마라. 경고였는지 명령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본 것이 거짓이었나? 아니면 강호가 거짓이었나? 그날 밤 저를 죽이러 3명이 올라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파문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습니다. 강호는 강한 자가 정의를 정합니다. 약한 자는 조용히 사라질 뿐입니다. 저는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의 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강호는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겠죠. 아닙니다. 그날 강호가 버린 것은 저가 아니라 자기들이었습니다. 협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이제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협은 말이 아닙니다. 피입니다. 그리고 기억입니다. 저는 돌아온 게 아닙니다. 시작한 겁니다. 제1화 파문. 대전의 촛불은 너무 많았다. 밤인데도 훤했다. 붉은 불빛이 천장 들보를 타고 흔들렸고 그 그림자가 장로들의 얼굴을 길게 찢어놓고 있었다. 누군가의 눈이 깊은 구렁처럼 보였고 누군가의 입술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도 낯설어 보일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나는 중앙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차가운 돌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뚜렷했다. 열이 오른 머리와 달리 무릎만은 현실을 정확히 느끼고 있었다. 꿈이 아니라는 걸, 생각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 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들고 싶지 않았다. 저 얼굴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오래 알아온 얼굴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쿵. 대전의 문이 닫혔다.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마치 세상이 하나 닫히는 소리 같았다. 그 순간 밤바람도 풀벌레 소리도 바깥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대전 안에는 촛불 소리만 남았다. 타닥, 타닥. 작은 소리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 제자 금기를 엿보았다. 장로의 목소리는 단정했다. 감정이 없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문장을 읽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하루 전인가? 사흘 전인가? 아니면 내가 비급각 문을 나서던 그 순간부터인가? 문파의 허가 없이 비급각에 출입하였다. 문파의 기밀을 엿보았다. 이는 문파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이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말을 꺼내려던 순간이었다. 장문인의 손이 가볍게 들렸다. 손짓이라고도 할 수 없는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대전은 그것만으로 다시 고요해졌다. 변명은 필요 없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변명은 필요 없다. 그 말은 듣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시작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는 말이었다. 금기를 엿보았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비급각에 들어갔고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았다. 하지만 훔치지는 않았다. 가져가지도 않았다. 손조차 대지 않았다. 나는 그저 우연히 보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비급각에 들어간 건 장로 심부름 때문이었다. 오래된 의서 하나를 찾아오라는 지시였다. 서가를 뒤지다 발견했다. 가장 안쪽 먼지가 손가락 마디만큼 쌓인 서가 사이에 얇은 비급 하나가 비스듬히 끼어 있었다. 떨어질 것 같아 손으로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표지가 보였다. 정파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문파의 것이었다. 당연했다. 이것은 문파의 비급각이니까. 그런데 그 아래 인장 바로 옆에 다른 문양이 찍혀 있었다. 사파의 문장이었다. 같은 종이 위에 같은 먹물로 나란히 정의와 악이 한 장에. 그 순간 손이 멈췄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를 깨달았다. 하나,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둘, 이미 늦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돌아봤을 때 복도 끝에 장로 하나가 서 있었다. 나를 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나는 스승을 찾았다. 단상 아래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내 사부, 15해를 함께한 사람, 새벽마다 나를 깨워 검을 쥐어주었던 사람, 밥을 제대로 못 먹는 날 몰래 만두를 건네주었던 사람, 강호는 넓고 사람은 많으니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 한다고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사람.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시선을 바닥 어딘가에 두고 있었다. 나는 그 옆옆풀지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분노를 찾았다. 실만을 찾았다. 무언가라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두려움. 나는 그 표정을 그날 처음 보았다. 15해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해했다. 저 두려움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스승은 내가 무서웠던 게 아니었다. 스승은 지금 이 상황이 무서웠던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무언가가 이 대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제자를 파문한다. 장문인의 음성이 대전 전체를 울렸다. 그 한마디가 내가 살아온 15해를 정리했다. 이상하게 가벼웠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한 것을 느꼈다. 무너지거나 분노하는 대신 머리가 오히려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안개가 걷는 것 같은 느낌. 아, 이런 거였구나. 처음부터 이런 거였구나. 문파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 강호에서 우리와 인연이 있었다고 말하지 말라. 장문인의 시선이 처음으로 나를 향했다. 오늘부터 너는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다. 아무 관계도 없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다. 나는 일어나 절을 했다. 이곳에서 배운 예법으로 깊고 단정하게. 처음 이 대전에 들어와 절을 올리던 날이 생각났다. 8살이었다. 무릎이 떨렸고 절하는 법을 몰라 사형이 뒤에서 등을 눌러주었다. 마지막으로 문파의 깃발이 눈에 들어왔다. 청색 바탕에 검은 매화. 어릴 적 저 문양을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내가 이 문파의 제자라는 것이, 이 깃발 아래 선다는 것이. 지금은 그냥 천조각이었다. 대전의 문이 열렸다. 밤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촛불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붉은 불빛이 요동쳤다. 장로들의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었다. 나는 그 사이를 걸어 문을 나섰다. 뒤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버려라. 나를 향한 말인지 기록을 향한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결국 같은 말이었다. 존재를 지운다는 뜻이었다. 산길은 조용했다. 문파는 절벽 위에 세워져 있었다. 1000개의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야만 속세로 닿는다. 나는 한 번도 이 길을 혼자 내려간 적이 없었다. 언제나 사형들이 있었고 스승이 있었다. 떠들썩하게 내려갔던 날도 있었고 조용히 나란히 걸었던 날도 있었다. 오늘은 없었다.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절벽 아래로 사라졌다. 나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었다. 검 하나, 입고 있는 옷, 그게 전부였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문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달빛 아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원래 그런 거겠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안에서만 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실이 가슴을 후벼파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었다. 슬픔은 있었다. 다만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슬픔을 덮고 있었다. 정의와 악이 같은 종이에 찍혀있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내가 틀렸을까? 내가 본 것이 거짓이었을까? 내가 잘못 읽은 것일까? 사파의 문장이 아니었을까? 비슷한 문양이었을까?
나는 수십 번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아니었다. 나는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틀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파가 거짓이었을까? 바람이 멈췄다. 산길의 소리가 사라졌다. 풀벌레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다. 세상이 숨을 참는 것 같았다. 그 정적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는 걸음을 늦췄다. 그때였다. 뒤에서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겹쳤다. 하나, 둘, 셋.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귀는 이미 뒤를 향해 있었다. 살기가 따라오고 있었다. 처음 느끼는 감각이 아니었다. 수련 중 수없이 배웠다. 누군가 죽일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공기가 달라진다. 차갑고 가볍고 팽팽하다. 마치 세상이 다음 순간을 기다리며 멈춰있는 것처럼. 나오라. 대답은 없었다. 대신 쟁. 짧고 낮은 금속능. 칼이 칼집을 나오는 소리였다. 나는 몸을 틀었다. 어둠 속에서 복면을 쓴 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옷이었다. 얼굴을 가린 천이었다. 빛을 삼키는 검이었다. 그리고 좌우 바위 위로 두 명이 더 내려섰다. 셋. 문득 웃음이 나올 뻔했다. 파문이 벌이 아니었구나. 그냥 정리였군.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쫓아낸 뒤에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구나. 파문은 그냥 명분이었구나. 장문인의 명이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졌다. 산길이 어두워졌다. 살려두지 말라.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완전히 이해했다. 강호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강호는 처음부터 나를 지우려 했다. 파문은 절차였고 이 산길은 무덤이었고 저 셋은 마무리였다. 스승의 눈빛이 스쳤다. 두려움. 그건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두려움이었다.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의 두려움이었다. 나는 천천히 허리에 검을 잡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상했다. 두려워야 했다. 셋이었고 나는 하나였고 저들은 분명 나보다 강했다. 그런데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가 맑았다. 차갑게, 선명하게. 그래.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되는 거였군.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돌먼지가 일어났다. 복면 셋이 동시에 움직였다. 발이 땅을 박차는 소리, 옷깃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 칼날이 달빛을 반사하는 순간 나는 검을 뽑았다. 15해 만에 처음으로 살기 위해.